네, 안녕하세요. 3월 11일 DMQA 오픈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Revisiting CNN이고, 저는 발표자 김정원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연구 분야는 주로 비전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변형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순서입니다. 먼저 주제 소개를 간략히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세미나를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CNN과 비전 트랜스포머 중에 어떤 것이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관련 연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CNN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딥러닝 발전은 한 2012년부터 보통 얘기를 하는데 2012년에 이제 이미지 분류 대회였던 이미지넷에서 알렉스넷이라는 CNN 기반의 모델이 월등한 성능을 보인 다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이후로부터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하는 이 신경망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그게 지금 여기 아래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 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렉스넷도 CNN 기반이었고 이후에 있는 이제 모델들도 다른 방법으로 스케일링 하거나 또는 스킵 커넥션 같이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좀 적용해서 구조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성능을 개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알렉스넷, 14년 구글넷, 14년에 이제 또 VGG라고 하는 다른 CNN 기반 모델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해서 2019년 에피션넷까지 이제 주로 유명한 그런 CNN 기반 모델들을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네, 앞에 보신 그래프를 조금 다른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래프인데요. 여기 왼쪽 아래에 알렉스넷이 우선 자리하고 있고 점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델에 필요한 연산량이고 Y축은 이미지넷에 대한 정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연산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CNN이 발달하는 추이 도중에 이제 2021년에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는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이 논문에 2022년에 새로 제안된 모델이고 원래는 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도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가장 처음에 주목받기 시작한 논문이 아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당시 이미지 분류 대회 그 이미지넷에서 소타급 성능을 보였고 이후에도 이제 점점 한계점들을 좀 개선해 가면서 다양한 트랜스포머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전 연구를 하는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그럼 CNN 구조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이번 세미나 주제를 관련 주제로 정하게 됐고,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어쨌든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CNN과 아예 다른 셀프 어텐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럼 CNN 구조로 아예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그런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CNN 구조가 10년 이상 사용된 것은 그만큼 좀 이미지 처리에 강력한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트랜스포머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고 관련 연구들도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세미나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 세미나에서 이제 주로 다룰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델의 기본 구조로서 CNN과 트랜스포머 중에 그럼 어떤 것이 더 성능이 좋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NN 계열에서 발전된 모델들이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에서 발전된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연구가 발표될 때는 서로 이제 학습 방식도 조금 다르고 여러 설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본 구조로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다른 평가가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논문에서 관련 비교 실험을 한 것이 있어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전 과제에서 모델 성능을 높이려면 CNN이든 트랜스포머든 과연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인데요. 보이시는 Revisiting ResNet이라는 논문은 레즈넷을 기존의 성능보다 높이려고 할 때 어떤 학습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을 통해서 어떤 그 전략들이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트랜스포머의 이점을 CNN에 적용해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예 CNN을 대체하는 것보다 10년 이상 사용돼 온 CNN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특징들을 좀 적용을 해서 CNN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는 없을지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역시 이제 관련 연구가 있어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을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인데요. CNN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컨볼루션,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의 신경망입니다. 아래 그림은 합성곱 연산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먼저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고 3x3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 3x3의 필터는 가중치를 나타내고 이미지에서 가중치 크기만큼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연산은 각각의 이제 대응되는 요소를 곱하고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이 크기의 연산을 한 다음에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표현한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그래서 각각 연산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CNN 모델은 앞에서 설명드린 컨볼루션 레이어가 겹겹이 이제 쌓여있는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에 이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RGB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개의 채널이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점점 이미지 크기는 작아지고 그리고 차원수는 커져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1차원의 벡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출된 벡터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 범주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모델이 분류하고자 하는 건 6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는 이 중에서 고양이에 가까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확률이 가장 높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분류에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 객체 검출이나 이미지 분할
것과 같이 이제 컴퓨터 비전의 다양한 과제에서 CNN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과제이기 때문에 뒷부분의 클래시파이어를 제외하고 이 특징 추출 부분을 주로 사용해서 다른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때 이 부분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CNN 모델이 왜 그렇게 10년 동안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 왔고, 그 CNN만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컬리티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의 필터를 활용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필터 크기만큼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컬 정보를 바탕으로 특징을 추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 작은 부분만 특징을 분석하겠지만 점점 컨볼루션을 거치면서 큰 객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이 효율적이라는 점인데요. 이거 역시 필터와 관련이 있는데, 필터를 이제 이동해 가면서 연산을 할 뿐이지 필터의 가중치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가중치를 공유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 전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가 몇 개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산량이 감소가 됩니다. 마지막은 객체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출력도 바뀐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 이미지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지만, 이제 객체 검출이나 이미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안에 그 객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고양이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비전 과제에 있어서도 CNN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CNN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후에 오늘 세미나에서 트랜스포머와 CNN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장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미지 정보를 인베딩하는 방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CNN 계열의 모델과 아예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CNN 계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통째로 모델에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16x16 크기의 패치로 분리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이미지들은 다시 1차원의 벡터로 변환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셀프 어텐션을 실제 이제 수행하게 되는 인코더 안에서는 이 각각의 1차원 벡터들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연산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1차원 벡터,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1차원 벡터에 해당하는 이미지 영역과 각각의 영역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텐션 연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벡터를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벡터 또는 패치들 가운데서 좀 중요한 영역이 강조되도록 인베딩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번의 인베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작동 방식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새로운 것이어서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조현샘 연구원과 박진혁 연구원이 이미 진행한 비전 트랜스포머에 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작동 원리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가 CNN 계열 모델에 비해서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셀프 어텐션에 관한 점인데요.
이제 이미지를 아까 임베딩하는 과정에서 각 이미지 영역마다 나머지 모든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임베딩을 하다 보니까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로컬 정보를 수집하는 CNN과 달리 글로벌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이미지를 이제 한꺼번에 분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점이 근데 자연어 처리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특화된 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CNN은 반대로 이미지 처리에 로컬리티가 중요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설계된 모델인데, 그에 반면 이제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된 원리를 똑같이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라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이제 특화된 가정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CNN보다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제 연산량 문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이미지를 글로벌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이미지 영역마다 어텐션을 연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미지 크기가 커지면 결국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컴퓨팅 파워를 고려했을 때 가장 큰 비전 트랜스포머의 단점으로 꼽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장단점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비전 트랜스포머 자체가 최신에 나온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다룰 스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이렇게 아래에 간단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이 기존에 이제 연구되던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처음에 패치화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패치화된 다음에는 하나의 벡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패치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입력단에서 한번 패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끝입니다. 그대로 이제 벡터화된 다음에 계속 임베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CNN의 경우 연속적인 그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다층적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게 CNN의 장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CNN의 특징을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을 한 게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처음에 여러 윈도우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한 윈도우 안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해서 임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를 병합을 해서 더 큰 윈도우에서 셀프 어텐션을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반복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반복함으로써 CNN에서의 계층적인, 다층적인 특징 추출을 가능하게 한 게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CNN 특성을 적용한 방법론이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비전 모델이 CNN이냐 트랜스포머냐 하는 논쟁에서도 어떤 좀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처럼 이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두 모델 구조를 비교하고 CNN을 좀 발전시키는 연구들을 다룰 텐데, 그때 이제 이 스윈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머 계열에서는 어떤 기준점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모델 구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둘 중에 성능이 좋은 구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CNN 트랜스포머뿐 아니라 이제 MLP까지 합쳐서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구조가 비전 분야에서 성능이 뛰어나는지 비교 실험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뭐 오늘 세미나에서는 MLP는 관심 대상이 아니라서 CNN과 트랜스포머 이 둘에 대한 내용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 방식은 두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랑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각각 가져와서 동일한 구성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에서는 이 CNN과 트랜스포머 기반 두 가지 다 별로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론까지 나왔는지 뒤에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이제 비교 실험을 위해서 설계한 모델 구조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입력이 되고 나면 믹싱 블록이라는 걸 이제 겹겹이 쌓아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믹싱 블록은 이제 두 가지 블록으로 다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의 공간 컨텍스트 정보를 분석하는 스페이셜 블록이고, 다른 하나는 채널 정보를 분석하는 채널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채널 블록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ML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스페이셜 블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각각 CNN이랑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이게 이 스페이셜 블록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NN 실험을 위한 스페이셜 블록입니다. CNN을 위한 스페이셜 블록은 제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3x3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그림과 같이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입력된 이미지에 이제 세 가지 채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채널에 원래는 CNN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지만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서는 채널별로 각기 다른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필터로 연산한 아웃풋을 합쳐서 최종 아웃풋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면 기존에 하는 일반적인 컨볼루션보다 이제 채널마다 다른 정보를 추출하면서도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방식의 스페이셜 블록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트랜스포머랑 마찬가지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랑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건 이 스킵 커넥션 부분에 컨볼루셔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모듈을 추가한 것인데요. 이 인코딩 모듈은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원래 수행하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포지셔널, 그러니까 이미지가 배치화해서 들어갔을 때 그 각각 배치가 어느 위치에 위치한 것인지를 임베딩 할 때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방식을 실험을 하기는 하지만 성능을 일부 높이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이용한 장치를 하나 정도 추가로 넣어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셜 블록을 이렇게 CNN 방식으로 한 가지, 그리고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한 다음에 전체 모델의 이미지 분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이제 훨씬 자세한 결과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세미나 주제에 관련된 부분만 가져온 거라서 결과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모델에서 이 믹싱 블록을 몇 개 쌌는지, 그리고 이미지 벡터 차원수를 좀 다르게 해서 모델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블록을 많이 쌓은 아래 모델 같은 경우가 가장 파라미터 수가 많은 무거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이 전체 중에서는 트랜스포머 구조로 모델을 짰을 때 82.9%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2.9%라는 성능이 좋긴 해도 어쨌든 이제 전체 구성한 모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모델이기 때문에 무조건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은 구조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스케일 모델을 살펴보면 실제 CNN 구조랑 트랜스포머 구조의 성능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모델에서는 CNN 구조가 트랜스포머 구조보다 거의 10%포인트 가량 월등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분석한 것은 이제 가벼운 모델에서 이제 CNN이 굉장히 그 효율성을 발휘를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맨 처음에 이 연구를 소개드리면서 이 두 가지 구조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 거 역시 이제 두 번째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무조건 우월한 것도 아니고 CNN이 무조건 우월한 것도 아니고 각각 모델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하는 구조를 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논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을 통해서 논문에서 좀 제시한 인사이트들을 추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멀티 스테이지 구조가 싱글 스테이지보다 무조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은 이제 믹싱 블록을 겹겹이 쌓아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블록들을 한 번에 전부 이어붙이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눠서 구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다운샘플링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로컬리티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 논문의 거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앞서서 제가 CNN의 특징으로 로컬리티를 잘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CNN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그 컨볼루셔널 층만으로도 두 가지 모델 스케일에서 트랜스포머 이상의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반화 성능이 좋고 효율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는 그 CNN의 특징을 좀 적용해서 컨볼루셔널 포지셔널 인코딩 모듈을 사용을 했는데, 이 모듈을 없애고 트랜스포머 자체의 순정 그 구조를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0.6%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설계할 때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 로컬리티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야 성능이 향상된다는 점을 논문에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CNN이랑 트랜스포머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CNN은 말씀드린 대로 연산 효율성과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이제 모델이 조금 무거워지더라도 블록을 여러 번 쌓았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융합했을 때 이제 성능 개선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에서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 로컬리티 부분에 있어서 CNN의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CNN 기반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비전과제에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보이시는 논문 역시 작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CNN 기반의 대표적인 모델을 레즈넷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레즈넷의 이미지 분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법을 탐색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모델의, 그러니까 레즈넷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학습 방식이나
이제 규제 전략만으로도 성능을 상당폭 개선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도 아직 우리는 CNN의 끝을 보지 않았고 CNN이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즈넷 기본 구조입니다. 레즈넷은 2015년에 발표된 CNN 기반 모델이고 아직까지도 비전 부문의 수많은 모델의 백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즈넷이 나올 때 딥러닝 모델들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레이어를 많이 쌓아서 깊어지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이어들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역전파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스킵 커넥션으로 해결한 모델이 레즈넷입니다. 그 스킵 커넥션을 살펴보면 레즈넷에서 한 블록을 떼와서 볼 때 하나의 인풋이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됩니다. 근데 이 아웃풋에다가 원래 인풋을 그냥 그대로 더해줘서 이 기울기가 좀 더 잘 흐를 수 있게 한 게 스킵 커넥션이고, 이 스킵 커넥션은 모든 레이어에 적용한 것이 레즈넷입니다. 그래서 이 레즈넷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다양한 학습 방식이나 규제 전략을 가지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고, 그 전략들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학습 방식으로 코사인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사용했고, 그리고 모멘텀 옵티마이저가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규제 전략이 좀 핵심적으로 다뤄지는데, 첫 번째 웨이트 디케이와 레이블 스무딩, 드롭아웃, 스토캐스틱 랩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을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구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논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규제 전략, 그리고 구조 변경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전략은 아시다시피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모델에 여러 제약을 거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첫 번째 방식은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딥러닝 모델 학습할 때 워낙 많이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로스에다가 이 가중치의 제곱합을 페널티로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더해주게 되면은 로스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가중치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델이 복잡도가 높아지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가중치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블 스무싱입니다. 레이블 스무싱은 분류 과제에서 각각 인풋들은 레이블을 갖게 되는데요. 그 레이블을 원활 인코딩 형식으로 이렇게 01 또는 1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하드하게 표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레이블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바꾸는 게 레이블 스무딩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스무딩이 사용하는 식은 이와 같은데, 스무딩 벡터를 정해주고 지금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범주가 있으면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넣어줘서 레이블을 조금 더 완만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는 원래 고양이 일 확률 1, 개일 확률 0이었던 레이블이 0.9, 0.1로 완만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강아지도 0.9, 0.1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바꾸게 되면은 이 레이블 자체가 예측 목표가 되는데, 모델이 스무스하게 예측을 하게 유도를 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한 규제 전략은 드롭아웃입니다. 드롭아웃 역시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학습할 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부분에서 노드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끊고 남은 노드로만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노드를 끊게 되면은 이걸 매번 랜덤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번 서로 다른 모델이 학습되는 셈인데 이제 그를 통해서 좀 앙상블 효과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노드마다 중복되지 않고 서로 다른 특성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규제 전략은 스토캐스틱 뎁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즈넷을 이루는 여러 이제 레지듀얼 블록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레지듀얼 블록 안에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학습되는 컨볼루션 블록이 있고, 그리고 인풋 값을 그대로 전해주는 스킵 커넥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컨볼루션 블록은 원래대로라면 다 학습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모델이 깊어지면 너무 모델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되는 블록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이건 역시 드롭아웃처럼 랜덤하게 이제 정해지도록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은 깊게 유지를 하면서도 일부를 생략해서 과적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규제 전략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구조 변경을 한 2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 나온 SENet에서 사용했던 Squeeze and Excitation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블록 안에 모듈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정보를 아예 1차원 벡터로 축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축약을 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차원수를 아예 확 줄였다가 다시 복원하는 식으로 다시 새로운 벡터를 만듭니다. 이 벡터는 각각 채널마다 갖는 가중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벡터를 원래의 특징 지도에 곱해서 각 채널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레즈넷에다가 이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모듈을 추가한 실험을 실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구조 변경 방식은 레즈넷 D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온 이 논문에서 사용된 방식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라서 일일이 적지는 않았고, 이렇게 레즈넷에 여러 블록들이 있을 때 한 블록 안에 사용되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사소한 그런 설정들을 좀 바꿔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널 크기를 바꾸거나 컨볼루션이 폭을 바꾸거나 아니면 맥스플링을 바꾸거나 이런 설정들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학습 방식이나 규제 전략, 이제 구조 변경 등을 통해서 레즈넷을 조금 더 성능을 개선하고자 했고, 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 파란색 부분이 학습 방식을 변경한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이 규제 전략을 바꾼 부분이고, 여기 안에는 이제 데이터 증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시행해 보니 개선 전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79%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각각 방식을 통한 결과 최종적으로 83.4%로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4%포인트 정도 증가한 건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 구조 변경을 제외하고 학습 방식이랑 규제 전략을 바꾼 것만으로도 정확도 향상이 3.2%포인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살펴보면 레즈넷을 사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걸 시도하지 않았을 뿐 레즈넷은 기존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도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추가로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웨이트 디케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규제 전략을 이 실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규제가 너무 과도하게 되어버려서 성능이 하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이는 이런 규제 전략들과 함께 드롭아웃이나 스토캐스틱 뎁스를 같이 사용한다면 이 웨이트 디케이에 사용되는 그 디케이 비율도 줄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험 결과에서 웨이트 디케이로 인한 성능 개선 자체가 1.5%포인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CNN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단순한 학습 방법 변경만으로 성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직 뭐 트랜스포머 관련한 기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CNN의 성능 개선 여지가 아직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는데 마지막 파트에서는 CNN에 아예 이제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학습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이점을 CNN에 적용하면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논문은 이제 올해 발표되자마자 많은 주목을 받은 Convenet for the 2020s라는 논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주는 논문이라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지적하는 건 트랜스포머가 발전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지 분류 외에 다양한 비전 과제에서 백본 모델로 활용되기에는 좀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CNN은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모델 설계라서 이제 백본 구조로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의 대표적인 모델인 레즈넷을 트랜스포머에 쓰인 기법들을 적용해서 발전시킨 하이브리드 CNN 모델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모델의 이름이 컨브넥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컨브넥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방법들을 한 표에 모은 것인데요. 그래서 맨 위에가 이제 순정 레즈넷 모델이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서 점점 성능을 올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78.8%에서 최종적으로 82%까지 성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기법들을 크게 나누면 처음에 이제 매크로 디자인, 레즈넥스트, 인버티드 바틀넥, 라지 커널, 마이크로 디자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굉장히 성능 개선이 미미한 인버티드 바틀넥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매크로 디자인 기법입니다. 이 매크로 디자인에 해당하는 변경을 통해서 처음 레즈넷 50에서 이제 한 1%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개선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레즈넷 구조 자체가 레지두얼 블록이 여러 가지 쌓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블록 수를 스윙 트랜스포머와 유사한 비율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 4개, 6개,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비율이 좀 조정이 되었고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이미지 입력 직후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바꾼 것입니다. 이걸 이제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7x7 컨볼루션이 2개 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인데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화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게 하기 위해서 4x4 컨볼루션이자 이 폭도 4이게끔 컨볼루션 레이어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4x4 픽셀짜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부분이 또 한 픽셀이 되고 그 다음 부분이 한 픽셀이 되는 것처럼 사실상 이렇게 패치파이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효과를 보였고 이 모델 실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매크로 디자인이 맨 첫 번째고 이후에 나는 효과들이 그 이후에 적용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은 레즈넥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제 뭐 레즈넷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우선 레즈넷을 구성하고 있는 바틀넷 블록에다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채널마다 다른 필터를 적용하는 컨볼루션의 한 방식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채널별로 정보를 추출하면서도 좀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컨볼루션입니다.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채널별로 다른 가중치 필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셀프 어텐션에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방식과 좀 효과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은 특징 지도의 채널 수를 스윈 트랜스포머랑 동일하게 조정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사소한 변화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80% 이상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지 커널 파트입니다. 라지 커널에서는 여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 모든 블록에서 컨볼루션 필터의 크기를 키워봤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터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이제 트랜스포머와 같이 수용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이제 3x3 컨볼루션이 이 하나 부분이 원래 이미지에서 이 3x3 크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만약에 이걸 7x7 컨볼루션을 한다면 이 한 픽셀에 이 전체 이미지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의 정보를 하나로 축약하고 있는데, 그걸 유사하게 따라하기 위해서 커널 크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마이크로 디자인 파트입니다. 마이크로 디자인에 사용된 것도 좀 다양해 보이지만 활성화 함수를 바꾸거나 정교화 방식을 바꾼 것이고, 그 방식을 바꿨을 때 스윈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 렐루 함수도 트랜스포머에 맞게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디자인까지 적용했을 때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82%의 성능이 나왔고, 이건 실제 스윈 트랜스포머보다도 높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방식은 모든 모델에 똑같이 적용된 것인데, 이거 역시 사소한 것이지만 이제 트레이닝 에폭을 높이고 옵티마이저를 바꾸고 이미지 증강 기법을 사용하고 규제 전략을 사용한 것인데, 이게 트랜스포머의 모든 연구에 적용됐던 거라서 이걸 똑같이 이번 실험에서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최종적인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컨브넥스트의 기본 성능이 82.1%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보다 0.8%포인트 높은 성능이었고, 이제 입력 이미지 크기를 384까지 늘렸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성능 개선이 있어서 85.5%까지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좀 전혀 달라 보이는 CNN 모델이랑 트랜스포머 모델을 융합할 수 있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이제 사용된 기법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앞으로 CNN 기반 모델들 사용할 때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을 선정했고, 그 외에 이제 앞에 소개된 논문들에 사용된 전략들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대로 CNN은 이제 연산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이미지 특징 추출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오랜 기간 이제 컴퓨터 비전 과제에 백본 네트워크로 활용될 만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여러 비전 과제에 도입이 되고 있고,
물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는 등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학습에 쓰인 여러 기법을 활용해서 CNN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실험으로 증명한 논문들을 소개해 드렸고, 그 중에 이제 좀 논문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활용된 기법들이 있어서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대신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아래와 같은 규제 전략을 사용했을 때 똑같은 CNN 모델이더라도 성능이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앞서 남긴 연락처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